안녕하세요. 부자 선생입니다. 오늘은 지방 미분양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대책이 나올지, 부동산 대책이 나올지 한번 제 생각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19일 날 기사에 보니까 2월 19일 얼마 안 남았죠? 2월 19일 날 건설 안정 대책을 발표를 하겠다라는 언론의 기사가 일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국토부는 항상 그랬죠. 이렇게 기사에서 일단 뭐 대책이 발표될 것이다라고 하면 일단 국토부에서는 해명제로를 내놓습니다. 뭐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 논의 중이다 이렇게 내놓는데 저는 어쨌거나 지금의 상황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정치인들은 사실은 말은 다 다르게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타이밍 같은 걸 맞추지 못할지언정 지금의 상황에 일단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결국은 앞으로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개인적으로 지방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방 차등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그 지방의 미분양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방의 미분양이 단순한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의 경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또 2026년도에 또 지방선거가 있죠. 그와 관련해가지고 또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리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미분양 해결 방안을 핑계로 어떻게 간에 이제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가지고 금융세제 추가 지원하고 그리고 원래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3단계 스트레스 그러니까 DSR 적용을 유예 또는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왜 하냐? 건설 경기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정부가 갑자기 건설사가 예뻐서 이렇게 규제 완화를 해줄까요? 절대 아니죠. 정치인들은 정치인입니다. 그들이 필요해서 건설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유는 지방 경기 침체입니다. 이것도 일시적으로 우리가 모든 정치인들이 어쨌든 간에 뭐 부동산 가격이 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용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침체가 장기화되면 이게 사실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지방 경기 침체 현상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지방 미분양을 없애되고 그러기 위해서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단 2024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여기 아파트라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아파트라기보다는 주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7만 173 가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2년 말 7만 4,833호 가구 이후로 12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죠. 악성 미분양입니다. 그러니까 준공 후 미분양이라 불리는 이 악성 미분양의 무려 총 2만 1,480가구. 그러니까 2013년 말에 2만 1,751가구 이후로 11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정부는 지금의 상황, 그러면 2012년도, 2013년도 말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미분양 주택, 그리고 악성 미분양 굉장히 많았는데, 이때는 어떤 정치인들이 어떤 정책을 내놨을지, 일단 그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아무래도 그런 사례를, 사실 만약에 그 당시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내놓았고, 그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부동산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이건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이런 현상은 팩트죠. 한번 저는 이런 언론 기사뿐만 아니라 진짜 찾아봅니다. 이렇게 국토부 자료인데요. 국토부의 자료에 보면 지금 연도별 주택이라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택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이런 것들 포함되긴 합니다. 뭐 대부분 다 아파트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미분양 주택이라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게 좀 잘 안 보이나요? 2012년도에 74,833호 전국적으로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2012년도에 조금씩 감소를 합니다.
그러다가 2020년, 21년도 부동산 시장이 너무 좋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미분양이 남아있죠. 좀 적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갑자기 2020년도부터 많아지죠. 그리고 2024년도에 지금 7만 173호. 어쨌든 간에 2012년 이후로 최대다. 이건 현상은 팩트입니다. 다음으로 더 중요한 게 바로 악성 미분양이라고 했습니다. 악성 미분양 볼까요? 2013년도에 보면 지금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중공업 미분양이 보면 2013년도에 2.2만호, 2014년도에 1.6만호 많이 줄었죠? 이때도 어떤 대책이 나왔을까?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1.1만호, 2024년도에 2.2만호. 정확히 말하면 2만 1480호죠. 근데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정부에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 이 악성 미분양은 계속해서 2025년, 2026년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6년도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에 특히나 서울은 지금 부동산 시장 굉장히 좋거든요. 뭐 물론 갈 곳만 가는 거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방에 비해서는 서울은 부동산 시장이 좋다고 보면 되는데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침체된다면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2026년 지방선거 그리고 뒤에서 나오는 이 부동산 미분양이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어쨌거나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1월부터 기존 1주택자가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을 하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지금 어쨌든 간에 조금 완화된 대책이 나왔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 대책만으로는 미분양 해소에는 역부족이다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 현재는 1주택자가 이제 중공업 중공업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 혜택을 줬다면 앞으로는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대책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2013년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도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대책을 내놨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 처음에 들어가는 것은 실소유자들이 아닙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투자자죠. 투자자들이 먼저 들어가고 그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그냥 매매가죠. 매매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그런 현상을 목격을 했을 때 그제서야 좀 뒤늦게 실수요자들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당장 지방에는 실수요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간에 이 주택은 필수제잖아요. 매매를 하지 않으면 전세든 월세든 임대차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수요가 만약에 그쪽으로 몰린다? 그러면 임대차 시장들이 불안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들을 매매, 전세, 월세 이렇게 조금 균등하게 여러 가지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해주는 대책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이 다주택자들이 먼저 매수를 앞으로는 매수하게 되더라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 2월 13일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지금 국토부 보도자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런 정부의 말은 사실은 앞으로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 때 그렇게 믿지 않고요.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인 미분양 심각하다. 특히나 악성 미분양 2013년 이후로 역대 최고다. 이런 사실은 팩트죠. 그러면 그 당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 2013년도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많았었죠. 그리고 악성 미분양도 굉장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지금 보시다시피 2014년도에 2.2만호, 2014년 1.6만호, 2015년 1만호, 2016년도 1만호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악성 미분양이 줄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그 당시엔 해결을 했을까요? 박근혜 정부 때 2013년 4월 1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뭐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물량을 연 7만 호에서 2만 호로 축소를 한다. 그리고 뭐 그린벨트 내 신규 보금자리 지구 지정을 없다. 이때는 그러니까 너무 공급을 가게 하기보다는 지금은 수요죠. 수요를 촉진시켜야 됩니다. 이 거래라는 것이 공급자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수요자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래량이 없습니다. 이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이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대책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지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줬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9억 원 이하의 신규 분양주택이나 미분양주택 아니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9억 원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를 해줬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때 당시에 파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사실은 지금 보면 이게 들어갈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매수를 할 것 같은데 그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자들이 먼저 들어갔다 했죠. 실수요자들은 일단 조금 늦게 투자자들에 비해서 좀 늦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대책이 나온다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먼저 들어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미리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청약 가점제를 폐지했고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가산제 적용 비율을 75%에서 40%로 낮추고 여러 가지 수직 증축, 리모델링도 허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바로 특히나 이 두 번째 9억 원 이하 신규 분양주택이나 미분양주택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겠다. 그러니까 국가가 덜 가져갈 테니까 세금 덜 가져갈게. 그러니까 너희들 좀 수요 좀 촉진시켜줘. 약간 이런 의미에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 2013년 4.1 대책을 보면 뭐 주택시장 정상화라고 돼 있죠. 그럼 이 지금 정상화란 말은 현재 그 당시에는 비정상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도한 공급에는 조금 공급 물량을 낮추고 지금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내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이때 좀 웃겨죠. 하우스, 렌트포. 우리가 하우스포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은 렌트포라는 말도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을 때 이런 단어를 썼었습니다. 영어를 썼었죠. 이때는 사실은 전세가가 문제였기 때문에 아까 말했다시피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하고죠. 매수를 안 하고 전세를 택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다 전세를 몰렸고 전세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 민간 임대주택 이제 민간 임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민간 임대 시장 활성화. 그리고 수요자들이 전세가 아닌 구매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집을 배수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때 보면 그 당시 4.1 대책을 내놓았을 때 도대체 이 대책이 일단 어쨌든 간에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5년간 지금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해주겠냐. 결국은 지방주택시장. 사실 지방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뭐 야당도 이거를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도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골고루 전국 주택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클 것이다. 그래서 심취되어 있는 지방이죠. 여기도 지방 부동산 시장과 재건축 사업 등의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립 배경을 보면 일단 당시에도 주택 거래가 위축되어 있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래가 위축되어 있는 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정치인들이 사실은 정치인들도 원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거래를 통해 가지고 누군가는 취득을 하고 취득세를 내겠죠. 그리고 팔죠.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거래가 없다는 것은 취득세도 없고 양도세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세수도 부족해지겠죠. 그리고 이 거래가 위축되면 공급자들이 주택 공급을 안 합니다. 그럼 공급량도 급격하게 줄어들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 주택 구입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면서 그러니까 매매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매, 전세, 월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로
이제 부동산 안정화됐다고 하는 것은 이 전세, 매매, 월세 물량이 모두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너무 전세로 수요자가 몰렸기 때문에 전세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서 전세 가격이 급등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렌트포라는 말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실수요자들의 거래 불편이죠. 거래가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주택자, 서민들도 높은 전세가 부담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게 부동산 시장이 중개, 이사, 인테리어 이런 다양한 서민 업종과도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의 핵심이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수 시장도 안 좋은데 이건 것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 시게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어쨌든 간에 거래 위축, 전세 시장 불안, 내수 안 좋음.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지금도 거래 위축돼 있죠. 지금 사실 전세 시장보다는 월세 시장이 불안하다는 언론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월세가는 사실은 지금 한국에는 좀 특별하게 전세 시장이 존재했기 때문에 월세가 그렇게 오르는 경우는 없었는데 지금 월세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수 경기도 안 좋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상황이 바뀌면 정책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최근 이제 2020년, 2021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제 거래 위축, 임대차 시장 불안, 내수 경기 안 좋음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어쨌든 간에 정책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립 배경이라든지 사유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것은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쓰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주택시장 침체가 민간 소비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고 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당시에도 지금 4일 대책을 내놓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역사가 결국은 되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타이밍을 정확히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저는 그래서 그 타이밍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미분양 주택 현황을 봤을 때는 지금 분명히 박근혜 정부 때 나왔던 4일 대책과 비슷한 정책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이 건설 경기가 단순히 부동산 시장과만 부동산 시장와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건설 경기는 한국 경제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산연에서 지금 발표를 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건설 투자 부진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주택 수요죠. 수요 진작 정책. 그러니까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추경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24년 지금 4분기에 GDP 성장률이 1.2% 성장에 그쳤는데 그렇게 낮았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건설 투자 위축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건사년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연간 지금 건설 투자가 2024년 GDP 성장률을 0.4% 포인트를 낮춘 것으로 일단 분석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건설 경기가 안 좋은 것을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부동산 가격 그 자체보다는 거래 활성화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어쨌든 간에 이 경쟁 성장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 당시 지금 폐업 신고 수도 늘어났고 건설업 취업자 수도 줄어들었죠. 그리고 내수 부진,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그래서 침체 기간이 계속해서 길어질 수 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라. 그러니까 지금 민간뿐만 아니라 건설사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지금 2025년 2월 14일 기사인데요. 보시면 김상원 정책위원장이 이제 여당 국민의힘 의원이죠.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서 재건축 촉진법이라든지 민간 임대주택법 이런 내수 경기에 큰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건설 경기 활성화 입법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 여기도 내수 경기를 일단은 목적으로 건설 경기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정책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나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는 이제 슬슬
움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2013년 4일 대책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애 최초 구입자들에게 혜택을 주죠. 그러니까 생애 최초 너희들 주택을 구매해라. 우리가 취득세 한시적으로 면제를 해줄게. 그리고 소득 요건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 현재 부부 합산 5,500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6천만 원으로 상향시켜줄게. 그리고 DTI를 자율로 적용하고 LTV도 70%로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규제들이 조금씩 완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주택 구입자, 이거는 다주택자도 포함되는 것이죠. 연말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한해서는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을 해주겠다. 그래서 9억 원 이하 신규 미분양 주택이라든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85제곱미터 이하 9억 원 이하 기준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라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그뿐만 아니라 지금 다주택자들에게도 또 양도세 중과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주죠. 그리고 단기 양도 이 거래를 활성화시키게 되니까 단기 양도 50% 40%로 2년 내 단기 양도는 40%에서 기본 양세율 그리고 심지어 법인한테도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실수요자들한테 혜택을 주죠. 다주택자들에게도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법인에게도 양도소득에 대해서 지금 추가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의 대책이 끝이 아니었죠. 지금 그 당시만으로도 대책이 이제 미흡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세 수요로 머물러 있는 주택 구입 가능 계층이 주택 구입을 촉진시킨다. 이건 상상할 수 없던 것이죠.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완화 그리고 민간 임대 사업자들의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전월세 공급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책이 나왔죠. 그리고 2014년 7월 24일에는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나왔죠. 그래서 역시나 주택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보시면 이분이죠. LTV, DTI 등 시장 가열기에 도입했던 규제들을 합리화시키겠다. 그래서 뭐 LTV 전 금융권 70%, DTI 수도권 전 금융권 60%로 완화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세제, 금융 혜택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의 미분양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악성 미분양이 지금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만히 둘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대책이 저는 19일 날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 그러니까 지방 중심 대책뿐만 아니라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포함해서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박근혜 정부 때 2013년 4.1 부동산 대책 그리고 연이어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내놨을 때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일단은 증명을 봐야 되겠죠. 보면 그 당시 대책이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토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4.1 대책 이전 1년과 이후 1년간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2.2%에서 1.5% 그러니까 3.7%포인트가 증가했죠. 그리고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도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 이제 너무 지금 전세 수요로 들어가 있던 사람들을 매매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것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이뤘죠. 두 번째 거래가 위축되어 있던 시장을 이제 거래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전국적으로 72만 6천 가구에서 91만 5천 가구로 그러니까 18만 9천 가구가 늘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의 상황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수요 촉진책,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요 촉진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민간 임대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대책이 곧 이어서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앞으로 일단 당분간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조금 집중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만약에 다음에 정부가 이런 5년간 2013년 4월 1일에 나왔던 대책과 비슷한 대책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미리 생각해 보시면 또 어떨까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